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네, 오늘은 행정입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정입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일반적, 추상적 규범 정립작용을 말합니다. 국가행정기관은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으로 구별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조례, 규칙, 교육규칙 등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법규, 명령, 행정규칙 혹은 그 상위 개념인 행정입법 개념은 사실은 강학상 개념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서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크게 구별하는데 이 둘을 구별하는 이유는 법규, 명령의 기능과 행정규칙의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 이 법규 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구별 기준입니다. 행정입법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발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긴급명령, 통리령, 대통령령, 구령, 혹은 시행령, 시행규칙, 규칙, 규정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나타나는데, 그것이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느냐,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느냐라는 것으로 구별해서 따로따로 거기에 대한 적법 요건, 그리고 효력, 그리고 통제 방법 혹은 불복 방법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법규 명령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법규 명령의 내용과 법리 그리고 판례를 소개해 놨는데, 우선 법리를 먼저 앞으로 다 빼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판례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법규 명령의 의의입니다. 행정기관이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고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긴급 재난소득을 지급할 때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관련 법령이 처리가 됐습니다만은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하자라는 논의도 있었죠. 그때 나온 것이 이 헌법 76조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이고, 이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75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 헌법 95조에 나와 있는 총리령, 부령은 각 개별 부처의 명령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감사원 규칙 등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시행령은 주로 대통령령이 많고, 시행규칙은 부령이 많습니다. 또 다른 규칙, 규정 이런 것으로 형식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을 보고 법규 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위임명령, 집행명령, 해석명령으로 구별되지만, 보통 하나의 명령에 함께 이 위임, 집행, 해석 등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석 규정인 경우에는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경우는 막바로 무효로 처리됩니다.
위임명령은 뭐냐면은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명령입니다. 위임명령은 법률 내용 보충. 그리고 집행명령은 법률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은 위임명령이고, 법률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은 집행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임, 집행, 해석명령 모두가 법규명령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신고에 관한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이것은 우선 이혼에 관한 절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또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혼 이후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우는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법의 가족관계 등록법 법률이니까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한 이혼 신고 서식 같은 게 있죠. 이혼 신고 서식. 증인 2명이 그 내용을 확인해 줘야 된다는 이런 거, 그리고 이혼 신고 서식을 규정한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집행명령이라는 겁니다. 집행명령. 즉 법의 내용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정한 것을 집행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법규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상위 법령의 수권과 그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단 집행명령은 시행을 위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이 없어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설명을 한 내용이지만은 이 상위 법령이 수권을 한 경우에 그 위임 내용을 포괄적으로 일반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 위임 금지,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위임한 법률이 그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위임됐을 때 전체적으로 위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어떤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다라는 위임된 부분의 대강, 줄거리 위임된 부분의 대강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해놓고 위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국민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다시 또 그대로 재임하는 것, 이 전면적 재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금지됩니다. 대강의 줄거리를 정하고 그중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하위 법령에 재임해야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조례,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대한 위임 등 자치법적 위임 사항에서는 포괄위임 금지가 적용이 안 됩니다. 즉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위임하는 그 법, 즉 수권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벗어나서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것은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적법 요건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사례에서 봤지만은 위임에 있어서 의회 유보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나 국민에게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정해야 되고 이것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설명했죠. 이것은 행정의 법률 유보의 한 부분으로서 의회 유보 속에 그 개념이 설명되었습니다. 그죠? 예. 또한 재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 규정은 법으로 정해야지 위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렇게 상위 법령의 수권과 그 범위 내에서만 위임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이 위법이면은 그 하위 수임 규정인 법규 명령도 당연히 위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규 명령은 입법, 예고 등 행정 입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입법 예고에 관한 절차는 우선 행정절차법에 행정상 입법 예고라는 규정을 그 내용은 행정절차법 41조의 행정상 입법 예고, 42조의 예고 방법, 43조의 예고 기간, 44조의 의견 제출 및 처리, 45조 공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46조부터 47조는 행정예고라고 해서 입법예고와는 또 다른 예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은, 기본법 아니죠. 기본법은 행정의 입법활동이라고 해서 행정의 입법활동에 헌법과 상위법령 위반 금지, 절차 준수, 국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 입법계획의 수립, 인허가 관련 법령 재개정 시의 금지사항은 열거주의로 제한되어야 되는 것이고, 권리 제한 의무 부과의 법령 재개정 시에는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헌법, 법률 위반이 된 법령은 개선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법령 해석, 집행 시 헌법과 해당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처리되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에 행정입법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는 없고요. 또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도 없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얘기는 강학상 개념이고 여러 가지 대통령령, 구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지침 이런 것들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은 그것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느냐 아니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느냐를 구별해서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법요건을 갖춘 법규명령은 행정청, 국민, 법원을 기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위법합니다. 이 위법함의 정도는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는 무효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소의 사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무효의 경우에도 상대적 무효설이 있는데 무효이지만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법규명령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하는 상대적 무효설 개념도 있습니다. 근거법령에 위배되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법규명령의 경우에 행정행위의 하자론과는 다르게 이것은 무효다. 다만 행정행위의 무효와는 달리 폐지되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법규명령 자체가 구체적 상황에 관한 내용을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처분적 법규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규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예를 들면 월드컵 개막식 날 서울 지역의 주점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라는 총리령이 있었습니다. 이 총리령은 형식으로 헌법상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행위,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의 처분적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명령 자체의 근거를 두고 발령되는 행정행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막바로
이 처분적 법규명령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고시나 조례도 처분적 고시나 처분적 조례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률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두밀분교 폐지 조례와 관련된 사건, 농산어촌의 분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인근 학교와 통폐합시킬 때 학생 수가 적은 분교는 폐지되는 그런 조례가 제정된 경우에 이것은 그 해당 분교의 폐지라는 처분적,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 조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제급여 상한 금액을 고시하는 것.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처분적 고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보험약가의 인하 처분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적 고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법규명령은 그러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우선 행정 내부적 통제가 있겠죠. 입법 예고를 해야 되고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적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이 행정심판이 된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 요청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규명령의 경우에 이 법규명령을 제안하는 행정부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국회가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국회법 규정인데 이런 경우는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규명령에 기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구체적 규범 통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구체적 규범 통제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 혹은 위헌 여부가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는 그 결론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즉 개별적 효력설이라는 겁니다. 그 규범 전체가 무효까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는 위법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취소 대상일 뿐이다. 즉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 대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이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아까 설명한 대로 처분적 법규명령, 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을 직접 대상으로 해가지고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 지침에 94년 생계보호급여의 기준을 설정했을 때 이 생계보호급여의 기준은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법규명령이고 법규명령에 대해서 처분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심판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할 수 있는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우선 법원에 심판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 여부의 심사권은 일단 법원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명령규칙이 처분적 명령, 처분적 규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직접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론입니다. 이상이 법규 명령의 법리에 대한 내용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교재에 소개한 판례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